코요테의 메인 보컬 신지가 최근 공개한 예비 신랑 관련 영상이 일파만파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지 제발 정신 차려라. 신지에게 전처 지인을 자처하는 네티즌으로부터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이혼 사건 기록 한번 열람해 보시라. 정말 깜짝 놀랄 거다라는 글이 올라온 건데 문헌에게 모든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논란을 기름 부은 듯 키워버렸죠. 코요테의 팬이 아니더라도 신지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혼을 말리고 나섰는데 제2의 낸실행, 제2의 남현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말들은 폭풍보다 거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문헌이 돌싱이다라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속였다는 배신감, 감춰온 딸의 존재 그리고 신지가 우롱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예비 신랑의 과거를 세세하게 알고 있는 측근의 지인이라는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남자가 과거 양다리를 걸치다가 아이가 생기자마자 부랴부랴 결혼한 급조된 인생의 주인공이었다는 폭로를 던졌습니다. 이 와중에 백가는 아주 의미심장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는데 블루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자신의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을 찍어 올렸고 그 안에는 블랙 후드티를 입은 백가, 신지 그리고 김종민이 마치 아무 일 없던 듯 평범하면서도 뭉클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진 한 장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코요테라는 이름 아래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 그 결속은 단지 음악을 함께 했던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함께 지켜준 동반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이승환의 가족과 사의 이미지, 영원히 함께여야 해요, 사랑해요, 우리 고마워요, 모두 지금껏 날 지켜준 사랑이라는 문장은 누가 봐도 신지와 그녀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백가가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김종민은 한 방송에서 신지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별로였다. 그 말에는 단순한 불호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지의 애인이 나보다 별로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곧바로 이어 진짜 너무했다며 단호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남자다운 직감으로 단박에 그 남자의 속셈을 꿰뚫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신지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염치로 어떤 자격으로 신지를 사랑했다면서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을까요? 그 후 신지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심장이 악화됐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라는 작자는 이미 헤어진 후임에도 병원까지 찾아옵니다. 신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망할 것 같다며 마치 감정적 협박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신지가 병든 것도 입원한 것도 마음의 병 때문이었는데 그와의 이별로 상처 입은 마음이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신지가 아직도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믿음으로 찾아온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신지는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자에게 헌신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그 시간에도 바람 피운 여자랑 결혼해서 잘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라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신지와 그 남자가 오랫동안 교제했고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결혼식 올리고 지금껏 남의 남자였던 사람과 부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염치 없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백가는 그 남자만 나쁜 놈이 아니라면서 신지의 연애사 속에 등장하는 남자친구들이 하나같이 문제적 인간이었다며 단 한 놈도 멀쩡한 인간이 없었다는 일가를 날린 거죠. 백가는 그런 신지를 향해 너 진짜 마음고생 많았다고 속 깊은 위로를 건네면서도 참다 못해 쌍욕이 나올 듯한 어조로 그들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물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는지 나랑 종민이 형은 무조건 신지 편이니까 뭐 할 말이 없다며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뼈가 있었습니다. 신지의 결혼 소식이 나오자마자 네티즌들이 이 결혼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유가 단지 예비 신랑 문헌이 돌싱이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반대가 아닙니다. 신지의 인생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경고였고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문헌이 가진 문제는 단순히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많은 의혹과 정황이 그를 둘러싸고 도사리고 있었죠. 영상 하나만 봐도 이 남자 뭔가 심상치 않은데 상견례 자리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려고 한 무례함, 김종민이 배불러서 살쪘다고 하자 그거 나이살아냐 라는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낸 경박함, 코요테가 유명하다는 걸 몰랐다는 어이없는 주장, 신지를 두고 이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전처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신지와 관계가 깊어진 뒤에야 이혼 경력과 자녀의 존재를 뒤늦게 밝힌 이 김한성까지 도대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정상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는데 김종민이 결혼 소식을 전했고 그 기쁜 소식에 코요테의 오랜 팬들은 열광했죠. 1998년 데뷔 후 거의 30년 가까이 한국
박원성 그룹의 중심을 지켜온 코요테의 리더 김종민이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어 신지가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분위기는 마치 연말 시상식처럼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는 문헌이라는 이름이 공개되면서 단숨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는데 축하의 물결은 사라졌고 대신 터져나온 건 분노와 우려였습니다. 문헌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를 둘러싼 각종 폭로와 의혹이 줄줄이 쏟아졌고 그중 몇몇은 단순 루머가 아니라 지인들의 실명 해명을 통해 일정 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까지 나섰습니다. 그는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헌의 가장 큰 문제를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물론 이혼은 흠이 아니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지만 거짓말은 다릅니다. 이지훈 변호사가 왜 이혼보다 거짓말이 더 큰 문제라고 단언했는지 그 말의 무게를 신지는 지금 제대로 깨닫고 있을까요? 신지가 사랑하니까 포용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이 지금 무엇을 포용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그 말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조차 속이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올 불행은 너무나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문헌이 책임 있는 사람인지 단순히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보낸 양육비 송금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이를 사랑한다, 전처와 잘 정리됐다, 아이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현실은 돈에서 드러납니다. 변호사는 부부 재산 약정을 강력히 조언했는데 사랑이 아무리 진하다 한들 결혼은 계약이고 현실이며 돈입니다. 미리 부부 재산 약정을 작성해서 결혼 전에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명확히 하고 결혼 후에 재산 분할도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사랑하면 괜찮아 믿고 살면 되라는 감상으로 넘기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건 바로 신지 자신일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헌과 전처 사이의 양육비 문제, 면접 교섭권 문제 이런 민감한 사안까지 미리 계약서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 내내 그 여자와 그 아이의 그림자에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지와 문헌은 이미 웨딩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죠. 신지는 40대의 늦은 사랑을 시작한 만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 팬들의 마음이지만 사랑이 늦게 찾아왔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그만큼 뼈아픈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 정리를 마치고 양육비와 전처와의 관계 정리를 명확히 하는 절차 없이 결혼한다는 건 지뢰밭 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다를 거야 라고 믿을까요? 왜 그 믿음이 언제나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모든 파국은 내가 알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한탄에서 시작됩니다. 문헌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생활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양다리는 아니다, 혼전 임신도 아니고 군대 폭행도 없었다. 단지 이름은 3번 개명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불법 부동산 중개는 인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결국 남녀 사이의 일은 그들만이 알겠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만 봐도 수상쩍다면 본질은 훨씬 더 의심스럽다는 것. 누구나 과거는 있고 누구나 흠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거를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그 흠을 어떻게 수습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헌은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3번의 계명, 전처와 아이, 불법 영업, 양육비 정산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신지와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과연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신지가 진심으로 행복해지기를, 이 모든 의심을 뚫고 진실을 찾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